Da-da-da, da-da-da, 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이 봄철은 날씨가 참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나가보면은 아침에 조깅하는 분들, 또 가볍게 산책 즐기시는 분들, 또 본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야외 활동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건강하려고 한 운동인데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내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남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무조건 따라하다가 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나 질환이 발생하는 건데요. 또 봄철 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이사를 하다가 이렇게 척추 질환, 허리를 삐끗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봄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최경부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봄이라 야외 활동 많이 하기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봄철에 척추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운데요. 이렇게 꽃샘추위도 있고 변덕스럽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우리 척추 질환입니다. 실제로도 병원을 많이 오시는데요. 지금 3, 4월 이때 이제 꽃샘추위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또는 인대나 또는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또 운동도 갑자기 안 하다가 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밤낮에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야외 활동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봄철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좀 주의해야 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다 보면은 등산도 가고 또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꽃구경도 가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무리를 하다 보면은 꼭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봐도 이렇게 같은 환경 내에서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똑같은 자극을 주더라도 더욱더 심한 허리에 통증이나 또는 관절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봄날이 되고 이제 겨울에 집에서도 이렇게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봄맞이 대청소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도 너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네. 또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걸레질을 할 때 이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요. 이때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운동하기 전에, 대청소하기 전에 허리 스트레칭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또 하시면서도 틈틈이 허리를 돌려주시는 이런 스트레칭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격적인 시간 척추의 구조와 또 흔히 걸리는 질환들 알아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 척추 구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우리 척추뼈는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5부위로 되어 있고요. 총 33마디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척추는 S자 모양의 S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네.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이런 물렁뼈가 있어서 우리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체중을 지탱해주는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이 척추신경 뒤쪽에 인대라든지 또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스크라든지 또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전방전이증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양한 허리 통증이나 또는 다리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꽃구경하러 등산들 많이 가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안 하다가 하면은 정말 몸 구석구석 안 쑤시는 곳이 없던데요. 이렇게 심한 운동이나 집안일을 하고 나서 몸이 아프고 또 허리에 특히 허리의 통증이 시작이 된다면 그럴 때는 척추 질환이라고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안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가족들끼리 야외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실제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모두 척추 질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무리가 가면서 흔히 말하는 단순 요통,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보존적인 치료로 대부분은 좋아지는데요. 며칠 지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계속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그때는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단순한 통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그때는 척추 질환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척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증상이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 척추 질환 하면 공통적으로 허리 통증이라든지 또는 다리 통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통증의 모양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병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특정 질환에서는 특정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또는 허벅지, 장단지, 뭐 종아리라든지 발목, 발등까지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좀 걸어 다닐 때 종아리 뒤쪽이 터지듯이 아프다든지 거기에 비해서 허리 통증은 좀 덜하고 허벅지나 종아리나 발바닥이나 이런 게 고무처럼 남의 살처럼 무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걸어가시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쉬면 좀 낫고 또 일어서 걷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좀 쉬는 이런 다리 증상이 있다든지 조금씩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있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이라고 해서 통증이 허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리, 엉덩이 그리고 발까지도 다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뭐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은 상당히 많을 텐데 사실 참고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고 지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 허리 통증 이렇게 아프신 분들 많은데요. 그렇지만 누구나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병원 와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실제로 시청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극심한 디스크나 또는 심한 협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늘 너무 아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3, 4일은 많이 아파서 병원 가야지 생각했다가도 또 한 며칠 지나면 또 괜찮으니까 아유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참고 지내시다 보면 이게 뭐 한 달이 되고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병은 자꾸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경과로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전 국민의 약 80% 이상이 태어나서 한 번쯤은 요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분들, 이렇게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정말로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가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2,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흔히 허리를 삐끗하면은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너 디스크 아니야? 라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이 허리 디스크 굉장히 가장 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뭐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관절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그 자체가 병명이 아니고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정상적인 물릉뼈 구조물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수액이라고 적힌 글자가 보이시는데요. 가운데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젤라틴의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이 있고요. 그 주위로는 단단한 섬유태라는 막이 있어서 이 수액을 보호를 해줍니다. 뒤쪽에 보시면 척추신경이 노랗게 있고 안쪽에는 신경다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척추관절이 있고요. 인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 찢어진 섬유태가 있는데요. 갑자기 급격한 외부의 충격이 있다든지 또는 나이가 들면서 이 싸고 있는 섬유태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찢어지면서 많이 찢어질 때는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있는 수액,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릴 때 우리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에 정확히 진단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또 영상 기술도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찾지 못했던 병들을 많이 찾아서 또 치료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또는 병력이라든지 또는 의사가 직접 환자분을 이렇게 침상에 눕혀서 다리를 들어보고 아픈 데를 만져보는 이런 신경학적인 검사가 우선이고요. 네. 거기서 어떤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엑스레이 단순 촬영을 해봅니다.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는지 또는 허리 곡선은 S라인으로 괜찮은지 척추뼈가 이렇게 덜렁덜렁 흔들리는 불안정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좀 더 병이 진행됐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MRI입니다. 비싸지만은 정확하고 이렇게 정밀한 검사인데요.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간격이 좀 좁아져 있고 네. 그 뼈 위아래는 좀 하얗게 뼈가 이렇게 닳아 없어진 모습도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까만 덩어리가 뒤쪽으로 밀려나와서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뒤쪽에 인대가 자라나서 척추가 내려가는 신경길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 편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이런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척추 관절도 망가져서 척추의 위쪽 뼈와 아래쪽 뼈가 어긋나면서 위쪽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져 흘러내리면서 이 신경을 누르는 이런 척추가 가장 많이 망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봄철 척추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요. 네.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네. 허리가 아프면서 요통이 있는데 허리 밑에 엉덩이 있는데 네. 네. 그쪽도 너무 많이 아프고 저기 뭐고 다리 있잖아요. 네. 다리 밑에 다리 허벅지 다리 밑에 또 종아리에 네네. 종아리가 터지듯이 너무 아픈 거라예. 네. 그리고 기침만 해도 이게 졸려가지고 네네.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네네. 제가 뭐 가까운데 병원에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예, 가가지고 제가 뭐 한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네. 병원에서 검사는 해보셨어요? 어떤 예, 병인지? 검사는 했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보셨어요? CT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경이 눌려졌다고 뭐 디스크라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협착증이라고 그러던가요? 병명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척추관 협착증이라 협착증이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허리 불안증인데 그건 뭡니까? 척추 불안정증, 이렇게 척추 관절이 닳아서 예. 뼈가 이렇게 좀 어긋나서 이렇게 자세 변동할 때 좀 흔들리는 이런 병이에요. 네. 예, 불안증이나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 치료하니까 그때는 또 괜찮고 이랬어요. 예. 제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저거 한 이틀 지나고 한 3일 되니까 네네. 또 이렇게 허리 밑에 있는데 허리 있는 데가 좀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네. 제가 또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어봤지만은 네. 그 수술 말고 네네. 요즘에 허리에다가 시술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권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또 잘해야 되지 않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네네네.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정 아프면 그런 시술이 효과가 있나 싶어서 그래 전화를 그 드렸습니다. 어떤 시술이 이렇게 허리에 뭐 주사로 이렇게 주는 예, 신경 예. 차단술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예. 네. 주사로 네네. 이렇게 한다 마취는 극소 마취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 우리 전화하는 우리 시청자분이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신경 차단술 또는 뭐 이렇게 신경 주사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요. 뭐 아주 걱정하실 것처럼 이렇게 아주 무섭고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후유증이 뭐 이렇게 남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보통 척추 불안정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 말씀하신 증상으로 봤을 때는 병이 초기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네. 이게
그런 중간 단계나 조금 더 진행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힘든 자세라든지 그런 걸 피하고 허리 근력도 강화시켜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눌려 있는 신경에 이렇게 얇은 바늘로 안에 약물을 넣어서 신경 주위의 부종 이나 또는 유착을 없애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주위의 염증 물질들도 중화를 시켜서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치료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고 완치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서너 차례 이상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면서 꾸준히 약도 먹고 또 허리 근력도 강화시켜주면서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도 풀어주는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같이 이렇게 병합 치료가 되어야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그런 치료하면은 보통 80~90% 이상 환자에서는 보통 한두 달 정도 하면은 많이 좋아지시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가능한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이제 더 정밀한 MRI를 찍어보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로 다른 병원들도 다녀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다음 단계의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저는 57세 여성이고요. 네. 네, 허리가 네. 그 오른쪽이 1년 정도 지금 우리 하게 이렇게 아픕니다. 예. 이게 더도 아프지도 않고 덜도 아프지도 않고. 예, 예. 그래서 자세를 잘 못해가지고 잤나 싶어가지고요. 네네. 잠자리도 이리 거꾸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잠도 자보고 네. 했는데 죽을 병 아니라고 네. 병원에도 가지도 않고 네. 예. 지금 그만 아이고 가야지 한 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예. 앞 상담자 뒤에 이렇게 꼽아 보니까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예, 오래되셨네요. 예, 예. 근데 척추 가운데가 아프지 않고 예. 조금 비켜가지고 예, 예. 오른쪽 허리 있죠. 그 어머니는 생각하시기에 병이 뭐 어떤 병일 것 같아요? 뭐 근육통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상태가 예를 들어서 허리 아니 이제 손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인대가 늘어났고요. 허리요. 허리 지금 아프신 거 우리하게 허리가 아프신데 문제는 이게 그 뭐 이렇게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또 주위에 계신 또 여자분들은 목욕탕도 가시고 해가 주위 언니들이나 이렇게 동생들 뭐 수술했다는 사람도 있고 시술했다는 사람도 있고 치료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접하는 거에 예예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아유 이거는 막 근육통이다. 내장이 안 좋아도 예. 콩팥이나 신장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은 예, 여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제는 이제 거기 가서 예. 그 치료만 지난주에 가가지고 그 치료만 예. 저 상담을 받았더니 그쪽 관계는 아니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주위에 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뭐 내장이 안 좋아도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우려한 것들이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근육통일 경우에는 보통은 뭐 1~2주나 좀 오래 가더라도 한 달 안에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래 갈 경우에는 허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 신경이 눌려지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 나이에는 이렇게 57세 이 나이에는 이제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는 않는데 이렇게 허리 근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힘도 떨어지고 뼈도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갱년기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병원 가면 무조건 뭐 무조건 MRI 찍어라 또는 뭐 무조건 시술해라 수술해라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일단 엑스레이부터라도 찍어보고 허리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 간격이 좁아졌는지 또는 협착증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검사로도 알 수 있으니까 진단을 하셔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년 동안 통증이 지속됐으니까요. 꼭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허리 통증. 이 봄에는 겨우내 굳었던 근육이나 인대들이 갑자기 운동으로 풀어지면서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척추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척추 질환이 질환마다 각각의 증상이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부터 살펴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가 앞쪽에 있는 게 뒤로 밀려나서 신경을 누르는데 그 신경을 가운데를 누르느냐 또는 바깥쪽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데 가장 많은 증상은 한쪽에 엉치나 네.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발등, 발바닥까지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다리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특징적으로 가운데로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가운데 있는 주신경을 많이 누를 경우에는 극심한 이런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는 엉덩이에서 아래쪽으로 네.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40, 50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었는데 이 질환의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우리 일 많이 하면은 손에도 굳은 살 생기잖아요. 척추도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요. 또는 척추 관절이 후관절이라 그래서 자라나서 앞쪽에 신경을 눌러서 여러 가지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징적으로 우리 어머니들 걸으실 때 보면 엉덩이로 이렇게 뒤로 빼고 허리는 조금 굽은 상태에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또 뭐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걸으실 수 있는데 또 다닐 때도 이렇게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카트나 이런 거 밀고 다니시는데 그런 특징적인 자세도 있을 수 있고요. 50m, 100m만 걸었는데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이제 막 나무살같이 다리가 무디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쉬면서 허리를 굽히면 좀 낫고 그러다가 또 몇 발짝 못 가서 또 쉬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밤에 주무실 때도 막 종아리나 이런 데가 당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있거나 허리를 굽혔을 때 통증이 완화된다. 이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또 다른 척추 질환들은 또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들은 이게 한자로 풀어쓰다 보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제 척추 불안정증, 척추가 불안정해서 아까 우리 시청자분도 말씀하신 뼈가 흔들린다. 그다음에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가 전방 앞쪽으로 전이 미끄러진다 하는 이런 질환들인데 이 질환들은 이렇게 척추가 많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첫 번째로 척추 불안정증의 경우에는 네. 척추뼈가 이렇게 관절이 망가져 덜렁덜렁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누워 있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게 동반이 되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져서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도 많이 아파요. 네. 거기에 비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다음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불안정증 이 세 가지가 동반이 돼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환자가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일어날 때도 이렇게 자세 변동 조금만 해도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이렇게 가벼운 보행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허리 통증뿐 아니라 다리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얼마 못 걸어가는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요 한 30년 전에 네. 무슨 물건을 들다가 뜨끔해서 네. 그것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네. 허리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 뭐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좀 나아서 네. 또 밴디고 활동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한 5년 전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요. 네. 저는 허리가 휘었고 네. 또 측망증이고 디스크고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보면 신경을 건드릴 때는 오히려 장애가 온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네. 안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또 물리치료 받고 주사 네네. 맞고 약 먹고 이래가고 사는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포를로 한빛 포를로 주사 예. 강화주사를 예.
맞으면 예, 좀 예.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검사 예. MRI를 찍고 예, 예. 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50이라 하더라고요. 예, 예. 완전히 낫지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2년 됐거든요. 네. 2년 될 때는 그 주사를 맞고 많이 네. 좋았는데 예. 지금 한 달 전부터 네. 너무 엉덩이 엉치빼이 하고요. 좀 네. 국신옥신 아리는 정도라요 지금. 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서 척추 측만증인데요. 측만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면에서 앞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척추는 원래 앞에서 봤을 때 똑바로 서야 되는데 휘어지다 보니까 휘어진 쪽에 한쪽은 힘을 많이 받고 한쪽은 또 덜 받다 보니까 많이 받은 쪽은 그쪽에 디스크도 많이 닳게 되고 또 인대도 이렇게 많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 한쪽은 잘 발달되고 한쪽은 또 발달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척추의 합병증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뼈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불안정증도 동반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휘어져는 있지만은 이것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휘어진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됐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이지만 자기는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쪽, 약한 쪽에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라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이나 이런 약물을 써서 이렇게 처음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근육을 증식시켜서 예.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 힘을 키우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치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척추병은 이렇게 그 자체가 어떤 치료를 한번 했다 또는 수술을 했다 이거 완치되는 게 아니고 고쳐서 쓰는 거고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나이가 들고 함으로써 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아픈 증상을 치료해서 또 낫게 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는 거지 이렇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가 이제 프롤로 치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뭐 많이 아플 때는 한 달에 뭐 서너 번씩 이렇게 받고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본인한테 맞는 운동들, 허리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인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이렇게 권유를 받고 이런 거 하세요 하고 조언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육류나 이런 것들 이 근육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네, 생성이 맞아요. 되고 하는데 아무리 나는 뭐 밥만 많이 먹는다고 이거는 탄수화물을 해봤자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열량만 내지 그런 근육을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이 조절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 이렇게 허리가 휘어진 분들은 또 골다공증도 이렇게 동반이 돼 있어서 뼈가 약해져서 어스러져서 척추 골절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꼭 골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골밀도 정도를 파악을 해서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먹고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요즘에는 어학이 또 좋아서 예. 수술로 하면 안 되겠나 저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머니 허리가 휘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는 것도 의사들이 이렇게 각도를 재가지고 이렇게 그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고정술을 하는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해서 이제는 다 나은 것보다는 이렇게 증상은 호전될 수 있지만 또 고정을 해놓으면 허리를 굽히고 펼 때 이렇게 뼈 자체가 통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유연성이 떨어지고 예, 이렇게 늘 허리를 이렇게 펴놔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팔을 굽히고 펴고 하는데 여기를 기부스를 해놓고 계속 있으면 힘들죠, 그죠? 그리고 몇 달 후에 기부스 풀고 나면 살도 빠져 있고 맞아요. 막 굽히고 펼 때도 이렇게 경직이 오고 강직이 와서 안 풀리고 하는 것처럼 척추도 늘 이렇게 펴놓으면은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디스크가 한 부분에 나타났거나 또는 뭐 여러 분절이 아니고 한 부나 두 부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미세 수술로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다른 시술로서 그 터져 있는 디스크만 제거한다든지 또는 많이 자라나 있는 인대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해서 어머니 증상만 이렇게 호전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수술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비수술 치료, 프롤로 치료 좀 권하시면서 이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육 운동, 뭐 식이 조절 함께 병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저는 60대 초반 남성인데요. 네. 예, 한 92년도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세 마디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계속 괜찮다가 좀 이제 한 5년 전부터 지금 아프기 시작하는데 예. 그 다리 통증도 한 번씩 가끔 오고 네. 요즘은 이제 아침에 그 신발 신을 때 앞에 허리를 숙이고 하는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낮에 또 운동을 조금 걷기 운동하고 근력 운동할 때는 또 좀 낫는데 통증이 지금 갈수록 자꾸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수술을 3마디 받으실 때 거의 뭐 23년 이렇게 제법 시간이 오래됐는데 네.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하셨어요. 예, 고정술은 아니고요. 그냥 제거만 해서. 제거만 하시고. 후궁 절제 부흥절제술 하시고 예,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아프셔서 혹시 병원을 가셔서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아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갖고 한 10년 전에는 또 입원해가지고 예, 물리치료하고 병원에서 또 조금 치료하고 있다가 되게 심해지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또 한 10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네네. 또 한 5년 전부터 좀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증상이 좀 틀리거든요. 이제. 네네. 그때 증상하고.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나 지나고 또 이렇게 몸 자체도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전에 수술한 부위에 뭐 네. 고정술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디스크를 뭐 최근에는 싹 제거를 하고 뭐 케이지라 그래서 인공 보형물을 넣고 하기 때문에 재발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전에 할 때는 척추 후궁이라 그래서 뒤쪽 뼈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사못을 고정해서 그 나사못에 의해서 이렇게 로드라 그래가지고 이 고정한 이런 장치에 의해서 지탱을 하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후궁이 뼈가 없다 보니까 그 주위에 근육이 이렇게 말라요. 우리 뭐 갈비 먹을 때도 이렇게 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놨잖아요. 네. 그런 뼈가 붙을 자리, 근육이 붙을 자리 인대를 통해서 이렇게 근육이 연결돼야 근육이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그런 뼈가 없다 보니까 이 근육이 급속하게 위축이 오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니까 허리가 급속도로 이렇게 굽어요. 그러면서 수술한 자리에도 관절이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또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일부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퇴행된 디스크가 다시 재발을 해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또 수술한 자리는 괜찮더라도 그 위나 그 아래가 또 새로 신생병변이 생겨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들고 하면은 막 바로 병원 가서 그거는 뭐 약만 지어 먹고 하면 되는데 척추 질환은 뭐 가면은 뭐 검사를 해야 된다 뭐 한다니까 뭐 고가의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선뜻 한번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님 10년 이상 됐다면은 그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병원을 가셔서 예.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병원을 한번 가셔서 뭐 이렇게 MRI나 이런 비싼 검사 아니더라도 간단한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느 정도 아버님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네, 그전에는 일단, 예. 아픈 정세가 지금 조금 틀려가지고 예. 앞으로 숙일 때 뭐 신발 친구라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숙일 때는 안 심했는데 네네. 지금은 또 밤에 어떻게 심할 때는 예.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가 있어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렇게 예. 증상이 그냥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 병원 가신 지 10년이나 됐으니까요. 빠른 시일 안에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봄철 척추질환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질환마다의 증상들 조금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 증상들을 보니까 분명히 질환은 다 다르고 허리 질환인데
다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 환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엉치, 고관절 부위가 아픈데 이렇게 자기는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안 낫고 하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 척추 신경 자체가 이렇게 허리 정중앙으로 내려와서 양쪽으로 주신경이 있고 양쪽으로 가지신경들이 허리에서 내려와서 엉덩이에서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에서 이렇게 디스크나 협착증의 신경을 누르면 그 다리가 내려가는 그 신경 경로를 따라서 거기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고 또 이렇게 긴장되고 하면서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가벼운 보행 시에도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럴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허리 쪽으로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질환들 다룰 때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질환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네. 척추 질환도 조기 검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네,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조기 진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할 때 뭐 엑스레이 정도 찍어본다든지 또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은 CT나 이런 걸 찍어서 또 자기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아픈 증상이 있다 하면은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진찰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조기 진단이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조금씩은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이 이렇게 요통 단순한 근육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을 오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병원을 와 보면 이렇게 팔다리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니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척추는 우리 이렇게 몸 가운데 정중앙에 이렇게 있는 부위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알 수 없고 엑스레이로는 대략적인 모양만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검사들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번거롭고 또 겁도 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데 꼭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기에 예방적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맞게 교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구급차에 실려 오기까지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아마 병이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하루에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실려 오시거나 네. 또는 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치료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급성으로 생겼지만은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나 시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우리 이렇게 70세 이상, 60세, 70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서는 뭐 척추 압박골절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척추체 성형수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뼈 안에다 시멘트를 넣어준 이런 시술만으로도 간단히 나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열됐더라도 이렇게 신경마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열어서 하는 이런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뼈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나사못을 고정한다든지 이런 수술이 아닌 뭐 이렇게 내시경이나 이런 시술로 터진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병에 따라서 방법은 많기 때문에 꼭 실려왔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술하는 경우에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이 많이 시행이 될 텐데 비수술적 요법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는 방송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성형술입니다. 신경성형술은 디스크나 또는 협착증 초기나 또는 중기일 때 수술을 하지 않고 꼬리뼈 쪽으로 얇은 관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암이라는 영상장치를 보면서 수술실에서 하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꼬리뼈 쪽으로 1mm 두께의 얇은 관을 삽입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탈출했거나 협착증이 있는 예를 들어 4번, 5번이나 5번, 1번 척추에다가 그 관 끝을 위치하고 밖에서 특수 약물을 넣어서 신경이랑 디스크, 신경이랑 인대랑
들러붙어 있는 유착 있는 부분을 없애주고 부어 있는 신경의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시술입니다. 네. 보통 시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고 당일 시술 받고 한 2~3시간 누워있고 나서는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약만 먹고 참거나 또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비침습적인 이런 시술을 통해서 많이 병을 낫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수술적 요법이죠. 내시경 레이저 수술, 아니 시술이죠. 예,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위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척추도 광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6mm 두께의 얇은 관을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옆구리에서 디스크 중간에 삽입을 하고 그 안쪽으로 다시 내시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거기에 광학 카메라가 있어서 안쪽에 터진 디스크나 이런 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 고주파 열 온고기도 들어가고 조그마한 미세 집게도 들어가서 이렇게 디스크도 제거하고 또 레이저가 들어가서 이렇게 물 속에서 탈출된 디스크를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 터져서 흘러내리고 이런 이렇게 중증의 디스크는 안 되고요. 네. 초기나 중기 이런 디스크에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부분 디스크들을 제거하는데 효율적이고요. 시술 자체는 부분 마취로 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시술 같은 경우에도 치료받고 당일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네.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라든지 초기 디스크, 급성 디스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건 아니면 시술을 하건 간에 그렇게 치료를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척추 수술했고 시술했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그 수술 후에 척추의 이렇게 안정성, 척추가 원래 이렇게 모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심부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또는 관절을 갖다가 강화시켜 줌으로써 이런 허리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 운동입니다. 네.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그렇지만은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지만은 남이 1시간, 2시간, 10km, 20km 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자신의 신체에 맞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고요. 한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자세로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봄철 정말 날씨가 좋아서인지 저만 해도 자꾸 밖에 나가서 좀 산책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요. 이런데요. 근데 어르신 분들은 몸이 굳었던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응급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굳어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여러 가지 탈이 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픈 부위, 그 부위에 이렇게 가벼운 마사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좀 더 심할 경우에는 핫팩 같은 이런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반신욕이라든지 이렇게 아픈 부위를 물속에 담가서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순환이 좋아져서 이런 진통이 있는 이런 부위의 통증을 또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생기는 탈이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응급 조치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좀 척추 그 자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좀 예방적인 운동은 또 따로 없을까요? 네, 몇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평지에서 바르게 걷기 운동도 좋고요. 또 조금 가능하다면은 수영이라든지 뭐 수영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펄떡펄떡 막 조병하고 막 네. 무섭게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가볍게 자유형을 한다든지 배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가벼운 수영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제자리 자전거 실제로 이렇게 저항을 조절하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한 5분 10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허리를 네. 꼿꼿하게 펴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인지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뭐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노동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상담 전화 한 통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갑자기 TV 보다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일단은 통증이 갑자기 엉덩이로 와서 예,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예.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허리 디스크로 나오더라고요. 예. 이렇게 항상 허리 디스크는 4번, 5번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5번 밑에 또 있는 예. 이름이 또 예, 있더라고요. 5번하고 전주 1번 사이 그죠? 네, 네네. 그쪽 4번, 5번도 디스크기가 조금 있는데 네. 그 밑에 게 조금 더 심하다고 처음에는 수술을 권유해 주셨는데 네. 사실 좀 수술을 좀 겁나서 망설였더니 라츠인가요? 예, 신경성형술. 예. 네, 라츠라는 그 시술을 또 보내줘서 예. 그걸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나름대로 또 그것보다는 또 물리치료를 지금 한 달 정도 하고 있고 네네. 물리치료 할 때만 조금 괜찮고 그다음 또 저녁에 통증이 좀 심하고요. 네. 근데 엉덩이랑 허벅지랑 종아리가 지금 엄청 많이 아프고 네네. 그다음에 그 척추로 만져주는 교정 치료 지금 거의 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예. 근데 이런 걸로 시술이랑 수술은 하기 싫고 예. 아직 뭐 이렇게 하기 싫고 그다음에 네네. 교정을 계속해서라도 예. 뭐 괜찮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네네. 통증이 계속 너무 심해서 약을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데 네네. 약을 또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요. 그 디스크를 MRI를 찍어서 이렇게 상태가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어요? 네, MRI도 찍었어요. 찍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5번 밑에 1번 그 사이인가요? 하여튼 그쪽이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신경을 붓다고. 우리 전화해 주신 이렇게 시청자분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젊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42살. 42세고 가정주부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라츠라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성형술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게 뭐 초기보다는 좀 더 진행된 네. 중간 단계의 디스크고요. 또 한 부위가 아니고 4번, 5번하고 전추 1번 사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면은 이게 다분절에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경성형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경 주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경 차단술 얇은 바늘로 해서 4번, 5번 1번에 약물을 넣어서 신경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주고 그런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치료를 갖다가 한두 달 이상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런 신경성형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경직되고 또 그럼으로써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통증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부위에 물리치료를 하고 뭐 추나 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2차적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 치료지 도와주는 치료지 그 자체가 주치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경직된 걸 풀어주는 거는 2차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걸 없애주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를 치료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계속 뭐 디스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압력을 받으면 더 밀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아프다면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집에서 쉬신다든지 또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안 하시고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일도 이렇게 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또 뭐 다른 데 병원에도 가시고 하시지만은 젊은 분들에서는 뭐 자기 직장이 있다든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기간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두 군데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보존적으로 했는데도 안 낫고 다리 통증이 심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시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신경성형술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시술이 무섭고 이런 게 아니고요. 조그만한 관 하나 0.1mm 두께 얇은 관 하나가 들어가서 안에 약물만 넣어주는데 그 약물의 효과에 의해서 환자분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이걸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시술이라고 그래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네. 한번 시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약을 한 달 복용했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으신 건가요? 네, 뭐 보통 우리 허리 쪽으로 안 좋고 하시면 허리병 있을 때 약을 갖다가 소염 진통제라든지 근위환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세트로 드시는데요. 그런 약들이 뭐 한 달 먹었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고 그렇진 않지만은 그게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다 보면은 조금씩 뭐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뭐 간 기능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간 기능이 나빠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위염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꼭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간이 이상이 간 수치가 네.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봄철 척추 질환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아프셔서 이렇게 쩔뚝거리거나 이렇게 또는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미리미리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환자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너무 나빠져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짓수 옵션이 몇 개 없어요. 네. 결국은 수술을 한다든지 치수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을 때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지 충분히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척추 건강을 지키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 3월 들어서 34년 만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됐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경보까지도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요, 논두렁을 태우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 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 캠핑장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도 있었죠. 주말을 맞아서 가족들과 캠핑 많이 떠나시는데요. 텐트 안에서는 되도록 이렇게 불을 사용하는 일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재에 당분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